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축구에서 골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미드필드, 즉 공격과 수비를 가운데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포지션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자와 실무자 간의 중간 관리자가 허리 역할을 잘해줘야 조직이 원만해집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는 때로는 위로 치이고 아래에서 받치는 이중고를 겪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중간 관리자들이 겪기 쉬운 어려움을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살이 너무 쪄서 폭식증으로 내원한 30대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한 끼 잘 먹었다 싶으면 다음날 2-3kg이 훌쩍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제하자 싶어서 다음날은 또 간헐적 단식으로 굶어보지만 또 살이 빠지는 건 좀처럼 마음대로 안 빠진다고 합니다. 체중이 늘면서 항상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봄도 아닌데 춘곤증처럼 축축 늘어집니다. 게다가 짜증도 잘 나고 본인이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 일에도 버럭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썩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술도 자주 마시게 되고 간혹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술 마신 다음 날은 여지없이 체중은 2-3kg이 늘어 있겠죠. 그동안 비만 치료도 여러 번 받아보았지만 조금 빠지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찌는 게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찔 거 살 빼는 걸 이제 포기할까 싶었는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원했습니다. 사실 폭식증은 단순히 식욕이 좋은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있거나 또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폭식증은 사람의 세계에서 음식의 세계로 퇴각한 현상이다라는 표현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낮 동안의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어보려는 수동적 욕구가 폭식증의 원인입니다. 당연히 근본 원인에 대한 해소 없이 살만 빼려 하니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왜 어떤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담 결과 A씨가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은 전형적인 태음인의 갈등이었습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상사로부터 쪼이고 아래 직원들의 일까지 대신 처리하느라 넘쳐나는 일거리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의 상사는 윗사람에게는 비위도 잘 맞추고 빠릿빠릿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해 부하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좋은 아이디어나 성과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혼자 다 한 것인 양 가로채기도 한답니다. 또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게 A씨 탓이 되고 기껏 혼자 밤새서 프로젝트가 좋게 끝나도 자신이 인정받기보다는 위에 상사가 공을 다 채가는 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직장이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A씨의 아랫사람들은 일을 잘 모르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A씨가 대신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감이 임박하면 자신이 일일이 나서서 도와주느라 밤을 샐 때도 많다고 합니다. A씨는 위로 아래로 샌드위치처럼 치이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온 거죠. 자, 중간 관리자인 A씨는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요? 우선 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부터 줄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조직 사회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부만 하고
자리를 지킨다 싶은 관리자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사가 없는 직장을 찾기란 힘듭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자가 오히려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상무처럼 오너를 대신해 아랫사람들에게 대신 욕을 먹어가면서 악역도 해주고 어쨌든 최고 경영자의 지시를 관철시키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거죠. 대통령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대통령에게 쏟아질 비난과 책임도 분산되기도 하죠. 이처럼 어딜 가도 조직사회에서 존재하는 이런 상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면 그런 상대가 없는 곳을 찾거나 상대의 인격이 스스로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A씨의 문제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든 맞추고 혼자 다 감당하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A씨처럼 태음인들은 부당하다 싶어도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보는 희성이 강한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 싶은 것도 어쨌든 시키면 A씨는 잘 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무리한 것도 계속 일거리를 떠넘기게 되는 거죠. 반면 태음이는 처음에 얼떨결에 그냥 맞춰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비슷한 걸 다시 못해주겠다고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속으로 분을 사기면서 맞춰주느라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소양인이라면 애초에 부당하거나 과하다 싶은 부분은 누가 봐도 적절한 이유를 찾거나 만들어서 자신의 일거리로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태음인들은 의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한 번, 두 번 예외적인 상황으로 자꾸 들어주다 보니 그게 어느덧 자신의 턱 밑에까지 부담이 차오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게 될지를 애초에 일을 떠맡기 전에 현명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서로가 미루는 일들은 보통은 태음인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덥석 떠안게 됩니다. 이는 집안에서 형제자매나 동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태음이는 혼자 끙끙 앓거나 속을 끓이게 되고 그걸 음식으로라도 보상하려는 욕구가 바로 폭식증이 됩니다. 그래서 유독 현대사회에서 태음인들이 살이 찌기 쉬운 이유도 이 같은 타고난 성정과 관련이 됩니다. A씨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일을 못 끝내면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이고 하니까 일일이 거들어주는 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역량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지경이라면 그건 뒷감당이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겐 너무 모질고 악한 거죠. A씨가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적인 것은 사무적으로 대하고 처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태음인들의 단점이 비합리적 태도입니다. 사무적인 것도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처리를 한다는 점이죠. 일단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시키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볼 것이 아니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무리라거나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거나 지금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라거나 과도한 짐을 애초에 자신의 어깨 위에 몽땅 올려놓는 무리수를 피해가는 현명함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관리자인 A씨가 실무진들의 일까지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일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부담이 많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래 실무자들은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간 관리자는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수비수가 공을 뺏었으면 미드필드는 공격수에게 잘 전달하면 됩니다. 자신이 일일이 골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이미 해보았던 일이기에 솔선수범하고 아랫사람을 챙겨준다는 마음에 일일이 개입했던 겁니다. 팀장은 자신에게 일이 떨어지면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적절히 쪼개서 일을 분담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마감 시간보다 조금 일찍 제출하도록 해서 최종 정리만 하는 것이 팀장 역할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의 양심이 너무 과도해져서 무리한 부담을 스스로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힘들다 해왔던 거죠. 즉 상사나 부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지만 사실 A씨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사나 부하가 바뀌지 않고도 훨씬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A씨와는 조금 다른 소음인 B씨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분도 팀장급의 중간관리자인데 불면증과 화병이 있습니다. 회사에만 가면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서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 역시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회사의 해외 설비 투자건을 놓고 직속 상사는 물론이고 최고 경영자와도 맞섰습니다. 자신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너무도 잘 아는데 상사나 최고 경영자는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지난 몇 개월간 수차례 최고 경영자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훌륭한 직원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무리수를 두고 화를 자초하는 거죠. 중간관리자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최종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중간관리자는 그를 실무자에게 잘 전달하는 게 역할입니다. 지금 B씨의 문제는 자신이 상사나 최종 경영자의 판단을 대신하려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오랜 실무자로서 이런저런 의견을 상사나 최종 경영자에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그걸 듣고도 상사가 판단을 내렸다면 그를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원장이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인턴이나 간호사가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맞서는 형국이 된 거죠. 노노에 이르기를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언을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 간에도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한 배에 선장이 둘이 될 수는 없죠. 축구 국가대표팀에 감독이 둘이 될 수는 없죠. 최종 판단은 감독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코치라고 자신이 주장이라고 감독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드는 것은 월권이죠. 그런데 소음인 직장인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이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은 사고 성향을 타고나서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생각과 다른 것은 죄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겼지만 소음인인 B씨 역시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이 갈등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정사를 논하지 아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만 이해했다면 A씨와 B씨 모두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나 싶어도 조직 사회에서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다 나처럼 사는 거 아닌가 싶어도 이는 막상 나 혼자만의 착각일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러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도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참고 희생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B씨처럼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면 최고 경영자나 상사의 생각마저도 끄끄려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타고난 치우친 성정 때문에 자신만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평균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만 늘 그래왔던 것이지 결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보다 객관적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